반사회적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마이클 오프트는 중산층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교도소 직원으로 일하다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고 재혼한 부인인 앤과 12살 난 의붓딸 크리스티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40이 되면서 오프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아동 포르노 영상을 수집했다. 아내가 일주일에 2번 파트타임으로 오후 10시까지 집을 비우자 의붓딸인 크리스티나가 자는 침대에 들어가 몸을 만졌다. 크리스티나는 의붓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의붓 아버지의 행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생각도 못한 크리스티나는 상담사에게 사실을 알렸고 오프트는 아동 성학대로 체포되었다. 오프트는 소아성애증을 진단받고 치료시설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여성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치근덕대다가 결국 교도소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이송되기 전날 오프트는 대학병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한 오프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여자 간호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강제 퇴원당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의사가 본인이 소변 흘리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위태롭게 걷는 오프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오프트의 뇌 사진을 찍어보니 안화 전두엽의 기저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다. 의사가 종양을 절제하자 오프트의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오프트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도 없어졌다. 섹스 중독 치료를 착실히 받아 7개월 후에는 부인과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뒤 몇 달 지나 부인 앤은 오프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을 다시 발견하고 경악했다. 재발을 의심한 앤은 남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또다시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2번째 종양 절제 수술을 받고 오프트의 이상 증상은 사라졌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오프트의 성충동과 행동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뇌의 작동이라면 뇌의 기질적 장애가 이상 행동을 유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근래 뇌과학 연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는 마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생리적 특징에 삶을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심박수다. 공격성과 지배욕이 강한 토끼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토끼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낮다. 토끼의 지배관계를 실험적으로 조작하면 힘이 커질수록 심박수는 내려간다. 이런 공격성과 안정시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보노보, 마카크 원숭이, 나무 뒤쥐, 쥐 같은 동물계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유소년기 심박수가 성인이 된 후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종단 연구도 실시되었다. 영국, 뉴질랜드 등지에서 실시된 5건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 낮은 심박수는 미래의 비행과 폭력,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모든 반사회적 아동의 심박수가 낮진 않다. 레이는 15세 때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 아동 중에 29세까지 범죄자가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심박수를 비교했다. 비범죄자 그룹은 범죄자 그룹에 비해 안정시 심박수가 상당히 높았다. 심박수가 높은 아이는 어린 시절 한때 비행을 저질러도 어른이 되면 개과천선하는 것이다. 낮은 심박수가 왜 반사회적이고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첫째는 공포심의 부재다. 안정시라곤 하지만 실험 참가 아동은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어른의 감독 아래
전극을 잔뜩 붙인 채 심박수를 측정당하므로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겁이 많은 아동의 심박수는 올라갈 것이다. 낮은 심박수는 공포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결과는 폭발물 해체 전문가의 심박수가 특별히 낮다는 사실과도 합치한다. 이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낮으며 그 특성을 잘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두 번째 설명은 심박수가 낮은 아동은 높은 아이보다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므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 낮은 성인은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므로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되기 쉬운지도 모른다. 세 번째 설명은 자극의 추구다. 각성 수준이 낮으면 생리적으로 불쾌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최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을 찾아 반사회적 행동으로 치닫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기분 좋은 최적의 각성 수준이 존재하는데 심박수가 낮으면 쉽사리 그 수준에 달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무언가를 훔치거나 마약 같은 약물에 손을 대서 자극을 높이려 드는 것이다.